안녕 짱이들, 짱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심야 괴담회라든지 제 심야 괴담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심야 괴담회라든지 이제 또 토속신앙, 뭐 기묘한 이야기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뭐 신들린 연애 이런 것도 있듯이 좀 무당이나 토속신앙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재밌어요. 좀 영적이고 영험하고 좀 인간 세상보다는 신의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되게 우리를 또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 이 야심한 밤에 또 심야에 이렇게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왜 친구 중에 백개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백개미가 이제 얼마 안 된 신내림을 받고 얼마 안 된 친구거든요. 이런 거 소개하면 좀 그렇긴 한데, 왜 자꾸 얘가 걸리냐? 자꾸 얘가 대화 신청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신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100일 기도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두 개 병행해서 하는데, 이제 뭐 곧 있으면 회사도 퇴사하고 자기 법당을 차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좀 나눈 얘기들과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관과 그런 토속신앙, 무당 관련된 얘기들 좀 들려드릴까 해요. 뭐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 에어컨을 꺼서 그런가? 아무튼 좀 덥네. 그 친구는 일단 그 친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 친구는 4살 때부터 뭐 좀 그런 기운이 남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무당들한테 찾아가니까 그 친구 보고 너는 이미 4살 때부터 신이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얘기는 아니었고 뭐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내오면서 몸이 좀 으슬으슬 아프고 항상 좀 기운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제가 그 친구를 중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몇 년 우정이냐? 20년 넘는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좀 제가 최초로 싸워서 이제 휴지기가 좀 있었던, 살면서 딱 한 번 있었던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한 명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이제 으슬으슬 아팠고, 항상 기운이 없었고, 또 힘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신빨 때문이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20대 때 그 친구 집에 가면 뭐 사실 무슨 가시가 박힌 그런 나무들도 뭐 집 문 앞에다가 놔두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긴 했는데, 온나무를 두고 했었는데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안 나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잘 몰랐었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그 친구가 뭐 사실 막 몸이 아프고 하다고 했을 때, 근데 막 엄청 뭐 아프고 그런 건 아니었고, 뭐 그냥 뭐랄까? 그냥 뭐 그냥 가벼운 그런 아픔이었어요. 가벼운 아픔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너는 그 친구가 새벽까지 잠을 잘 안 자요. 2, 3시까지 잠을 잘 안 자서 제가 그거는, 그리고 뭐 항상 운동도 싫어하고 집에만 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롤이랑 그런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근데 뭐 게임을 또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제 그 돈 버는 거랑 회사랑 집밖에 안 하는 친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쓰는 취미 생활이면서도 재밌는 게 게임인 거야. 그래서 이제 롤 같은 것들 하는데 잘 못해요. 그 친구 진짜 같이 할 때마다 한 5번 하면 저희가 한두 번 이길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받긴 한데, 뭐 으스스 아프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야, 새벽 2,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눈 시퍼렇게 떠가지고 밥도 뭐 맨날 이상한 저녁 밤늦게 야식 먹고 저녁은 안 먹고 야식으로 대체하고 밤 12시 돼서 뭐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정상인이라도 안 아플 사람이 없다고. 어? 생각해보세요. 정상인이라도 그렇게 살면 안 아플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내림 같은 걸 이제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예전부터 그런 거에 관심도 많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받는 데에 큰 무리도 없었고 이제 그 친구가 사실 신내림을 받기 전에는 그냥 사주 명리 그런 걸 공부하고 그냥 그런 걸 상담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한 1, 2년 했나? 그 명리학을 공부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게 뭐 신내림까지 발전할지 저는 잘 몰랐죠. 몰랐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되게 꺼림칙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뭐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생겼을 뿐이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많고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랬었어요. 신기하다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또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기구한 영험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얘기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영감 뭐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자기가 거기에 더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등진 채 모르고 사느냐가 그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신과의 소통할 수 있고 또 영험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끌어내서 내가 그것을 마주해서 좀 더 키워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모른 채 끝까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종교에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스스로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뿐인 거죠. 그런 영험하는 영혼이란 건 좀 달라요. 영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놀라지 않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법당을 차리면 올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가야지 내가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고맙냐고 친구면 당연히 가야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너는 종교도 있는데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뭐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가 나는 근데 그거를 사주를 보러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를 뭐 고민 있고 신내림 같은 걸 신한테 뭔가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개업했다고 하니까 개업 축하경으로 가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뭘 그거 한 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고마운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를 믿지는 않거든요. 뭐 무당 토속 신앙을 통해서 뭐 믿음을 그런 걸 믿지는 않고 뭐 근데 귀신이 있다는 거는 뭐 믿는다기보다는 귀신의 존재는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뭐 아무튼 개업하면 축하하러 가야죠. 당연히 뭐 친구로서 뭘 한다 하는데 당연히 가서 과일 바구니라도 하나 챙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그 친구하고 좀 나눴어요. 이제 귀신과 원귀신 뭐 그런 얘기들 좀 나누는데 이제 이게 좀 종교적인 얘기인데 그 왜 태초의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의 1인자 그래서
사람이 아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걸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1부동의 어떤 존재,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간파할 수 없는 그 부동의 일, 신을 이제 제가 물었어요. 이제 뭐 그런 너네가 뭐 이렇게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 무당님들 뭐라고 불러야지? 그냥 무당이라 할게요. 그런 신들이 어쨌든 그 존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그 귀신을 모시는 게 무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맞다고 이제 과거에 어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저도 이런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많이 정보를 얕고 이렇게 넓게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 케이스인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거나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거나 아니면 되게 살면서 덕을 많이 쌓아서 이제 그게 신격화까지는 아니고 신을 모실 수 있는 어떤 신과의 보이지 않는 어떤 내재된 삶의 어떤 그런 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로서의 이제 무당인 거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떤 장군들 아니면 애기 동자 같은 것들 어떤 순수한 영혼의 신이 이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이런 존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맞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도 이제 그 귀신이 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거 말고 사람이 아닌 최초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누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원신이라는 개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신이라는 개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종교를 떠나서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의 차이인 거지. 제1부동의 존재는 절대 뭐 변하지 않고 여러 명일 수 없고 단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라고 얘기하고는 이제 부처님, 예수님, 뭐 그런 분들도 다 사람이 그냥 죽어서 신격화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로는. 그래서 뭐 장군님, 선녀님 모든 게 다 사람이 죽어서 신격화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 그 귀신을 많이 따르고 그 사람들을 많이 찾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올릴수록 그 사람 그 귀신의 힘이 커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말하기는 이제 불교나 어떤 뭐 이렇게 기독교들이 이렇게 엄청 성행해서 거기서 이제 기도가 잘 먹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신을 찾고 신을 찾고 기도를 올리니까 이제 힘이 커진 거래요. 그 귀신들 중에서도 세력이 커진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거고 뭐 그런 논리로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대답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무신론자도 있고 뭐 일신론자도 있고 다신론자도 있고 한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느꼈던 종교는 하나의 어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도달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불교의 어떤 그런 깨달음,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 혹은 뭐 어떤 그런 무에 대한 생각, 또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들, 불교가 추구하는 깨우침, 그런 것들을 내가 그게 내 삶의 태도가 맞다. 내가 목표로 인간 상에 맞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불교를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뭐 되게 사랑, 남을 위한 희생, 자기 헌신, 봉사, 나의 죽음을 통한 다른 사람의 어떤 값진, 그런 게 더 맞다. 내가 살면서 내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톨릭을 가시거나 뭐 개신교를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힌두교가 맞다. 그럼 힌두교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나 자신을 믿는다. 뭐 나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어떤
나만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그런 분들은 이제 무신론으로 그냥 혼자만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삶의 태도예요. 내가 어떤 인간상을 바라느냐, 어떤 부처의 인간상을 바라느냐, 예수의 인간상을 바라느냐, 아니 나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개척할 것인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근데 종교가 있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종교든 가지시는 게 어떻게 내 삶을 조금 더 방향성 있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내 삶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 그런 지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일이고, 거기서 또 함께 하면서 인생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내 생에 살아갈 이유를 찾고 또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사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종교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기적 같은 일들도 있고, 뭐 희망 같은 일들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아예 무의도식으로 아무것도 뭐 욕심 없이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많이 종교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얘기는, 제가 가위를 몇 번 눌렸어요. 가위를 한 3번 정도 살면서 눌렸는데 다 20대 때 눌렸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제가 가위가 눌릴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 듣기만 했지, 가위를 딱 3번 눌렸는데 3번 다 조금 신기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가위를 눌렸을 때는 제가 20대 때부터 좀 서울에 가서 혼자 살았었거든요, 자취를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최초의 가위가 눌린 건 저희 이모 집이 일산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1시간이 넘게, 시골촌이에요. 그래서 1시간이 넘게 걸린 거야. 1시간 반인가? 그래서 제가 막 버스에서도 막 꾸벅꾸벅 졸고 2시간 걸렸나? 뭐 아무튼 갔어요, 시골촌까지. 그걸 가서 이모 집에 가서 뭐 잠깐 담소 나누고 또 잠깐 쉬다가 뭐 금방 돌아왔어요. 금방 돌아왔는데 또 오는데 한 2시간 걸렸잖아요. 집에 오니까 깜깜해. 오전에 갔는데 집에 오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었거든요.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워서 그 작은 단칸방에 이제 제가 막 너무 피곤하니까 불도 안 켜고 그냥 바로 침대로 막 다가가서 뻗었는데 제가 그때 에어컨을 안 켰거든요. 그래서 뻗어서 더운 상태, 여름이었어요. 더운데,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옷도 안 벗었어. 심지어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침대에 눕자마자 그냥 자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몇 시간 지났나? 새벽이었어요. 1시인가 2시 정도 됐나? 2시인가 3시인가? 아무튼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추운 거야.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한여름에 올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나긴 났어. 너무 추워서. 그래서 오한이 들면서 끝에서부터 너무 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원룸이니까 작은 원룸이었거든요. 한 11평? 근데 거기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 소리가 왜 윙 하고 들리잖아요. 싸구려였거든요. 윙 하고 들리는데 이제 그 소리가 처음에 이제 저를 깨운 게 그 소리였어요. 조그맣게 들렸는데 얘가 이제 점점 커지게 더 집중해서 들을 그만큼 커지게 점점 볼륨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침대 밑에 제가 엎드려서 누워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 끝에서 뭐가 검은색 형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체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냉장고 윙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너무 오싹했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눈을 뜨거나 많이 못 일어나면 내가 뭔가 큰일 나겠다. 나는 살면서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에 눌린 적도 없는데 이건 정말 그냥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거 깨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오한이 들고 한 상태에서 깨려고 막 노력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나 혼자 살잖아요. 날 깨워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거기서. 그래서 다 막 엄청 노력을 해서 막 욕이 나왔어. 욕이 나왔고 엄청 용을 써가지고 이 팔 손가락인가 새끼 손가락인가 어디 손가락을 한 개 딱 움직였는데 갑자기 싹 풀린 거야. 싹 풀려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자마자 와 에어컨 틀고 막 문 열고 막 성수 막 이렇게 막 뿌렸어요. 막 온 집에 성수 뿌리고 너무 놀래서 그러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서는 1시간 정도는 책을 보거나 이렇게 했는데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잤어. 그게 첫 번째 가을이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살면서 처음 해본 진짜 오싹한 경험이었고, 두 번째 가위가 좀 무서웠어요. 두 번째 가위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한창 이제 유학을 준비한다고 또 서울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이 문제인가? 아무튼 갔어요. 가서 또 자취를 했었는데 이제 학원을 다니던 때였어요. 그때도 원룸에 살았고, 이제 그때는 진짜 제가 뭐 화장실에서 한번 쓰러졌어요. 저 살면서 처음이었는데 쓰러졌는데, 이건 부모님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너무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쓰러졌는데 제가 화장실에 분명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제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 유학 준비한다고 맨날 포트폴리오 만들고 또 밤늦게까지 막 그렇게 한다고 피곤했었는지, 그때 최초의 경험인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가위는 그 집에서 이제 걸렸는데, 그날도 자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음의 기운이 나왔나 봐. 아무튼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피곤했었는지 그때도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새벽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서, 제가 한 번 가위를 당했잖아요. 두 번째인 거야. 그래서 와 이건 뭐지? 또 가위인가 싶어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인데, 꿈에서 꿈을 꾸는 거 아세요? 혹시?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 그런 거 경험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내 침대였어요. 제 침대였고, 이제 제가 밑을 이렇게 탁 쳐다봤는데 발끝에 쪽에서, 제가 이불을 덮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불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와 이건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눈을 또 감고 있었어요.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났나? 눈을 또 살짝 떠봤어요. 근데 웬걸 이 밑에 발밑에 있던 놈이 제 앞에 여기 턱까지 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섭고, 와 이거 진짜 속된 말로 잣됐다. 진짜 잣됐다. 그래서 진짜 막 엄청 욕을 했어요. 엄청 욕을 하면서 와씨 뭐 XX 뭐 어쩌고 욕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기도문을 외웠거든요. 이제 만약에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웠던 게, 저를 조롱하듯이 제가 이렇게 입 밖으로 기도문을 내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다가 그걸 거꾸로 엄청 빠르게, 만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집어아 이렇게 거꾸로 집어아 신계 하늘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외우는데 귀에서는 막 거꾸로 막 다다다다다 그 글자들을 막 다다다다 얘기를 하니까, 와 이건 미쳤다. 이거 진짜 돌았다. 이건 진짜 미친 일이다. 내가 여기서 눈을 뜨거나 뭐라도 생기면 이건 진짜 나는 이제 골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최초였어요. 그런 거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식은땀 빡빡 흘리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일어나려고 버둥버둥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벌떡 일어났어. 와, 그래서 그때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성수 막 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도 새벽 한 1시간 정도를 못 잤어. 근데 뭐 피곤한데 뭐 혼자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한 적, 그러고 나서는 누군가하고 같이 살 때는 그런 적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고, 세 번째 가위는 제가 귀신을 봤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그것도 근데 세 개 다 서울에서 걸렸네. 서울이 문제네. 서울에 음침한 곳이 다 문제네. 제가 세 군데 다 좀 서울에 음침한 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편입시험을 치러 그 성북구에 있는 대학교에, 성북구인가 뭐 이쪽에 대학교에 편입시험 간다고 전날에 친구 집에서 자려고, 제 친구가 둘이서 살았는데 작은 원룸에서 둘 다 이제 음식점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이제 한 친구는 일을 한다고 아직 안 돌아왔고, 한 친구는 그날 오프여서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도깨비 드라마를 보다가 옆에 친구는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쓱 잠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화장실 불은 꺼졌고 화장실 불이 새어나 있길래 그쪽을 싹 보니까 그 화장실에 코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너에 어린애 하나가 저쪽으로 앉아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냐? 20대 후반이었어. 저건 지금 여기 애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었어. 그때도 제가 뭐 어디 돌아다니다가 하여튼 그때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 어린애가 있길래 뭐냐 저거 하고는 이제 친구한테 깨우려고 하니까 친구가 저한테 등을 돌린 채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깨우겠다 싶어서 그냥 저도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눈은 못 뜨고 귀만 열려있는 상태로 자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툭탁툭탁 소리가 나고 씻는 소리가 나고 하더니만 피곤해서 저는 비몽사몽이었어. 그러더니만 옆에 친구가 누웠어요. 두 명이 산다 했잖아요. 한 친구는 이미 자고 있었고, 한 친구가 이제 늦게 와서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원룸이니까 남자 3명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근데 불이 다 꺼진 상태였고 새벽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돌아 누워서 휴대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그 휴대폰 하면 불빛이 등을 돌려 있으니까 저는 정자세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빛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얘 왔나 보다, 약간 밤늦게 일하고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워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 옆에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이제 내일 시험을 치러 가야 돼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다가 안 돼서 얘 뭐지 싶어서 누구누구야 왔냐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딱 등을 딱 만졌는데 돌아서서 저를 보면서 저한테 확 다가오는데, 진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주름이 막 자글자글 해가지고 찢어진 입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확 파란색 얼굴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소리 지르면서 진짜 이렇게 벌떡 일어났는데 옆에서 친구가 진짜 휴대폰을 하고 있긴 있었어. 그래서 친구가 뭐하냐? 그러면서 저한테 꿈 꿨냐? 그러면서 꿈 꿨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벌떡 일어나자마자 너무 놀랬는데 또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막 누구야 막
가면서 가면서 이러고 다시 누워서 잤어. 지금 생각해도 조금 웃긴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잤어. 아니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침에 시험을 쳐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둘 다 골아떠서 둘 다 이미 갔어. 둘이 그래도 깨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 혼자 그냥 주섬주섬 준비해서 나갔는데 이제 가고 이제 오후에 시험 치고 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지. 야, 내가 어제 저녁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진짜 놀랬다. 진짜 너희 집이 진짜 미쳤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집이 이태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데 산 중턱 뭐 오르막길 같은 좀 외진 동네예요. 달동네 같은 느낌인데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왜 이런 귀신들을 볼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거기가 무슨 뭐 전쟁터였나? 뭐 하여튼 사람이 죽어나간 곳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곳에 터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빌라를 지은 건데 뭐 둘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저만 그냥 봤어요. 아마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세 번째 제가 귀신 본 썰이었고 아무튼 귀신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그렇게 살면서 20대 후반에 이렇게 이상한 할아버지 하나랑 애 하나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래서 진짜 조심하라고 그 집에 진짜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별 탈 없이 둘 다 계약 기간까지 살다가 뭐 이사 가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안 살지만 뭐 그랬던 경험이 또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믿지는 않지만 존재는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썰들이 귀신에 관련된 썰들이 있는데 뭐 이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한 가지만 더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기숙사에서 한번 생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여러 명이 같이 쓰는 한 공간에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기숙사였는데 왜 사실 남자들끼리 있으면 코 고는 것도 있고 막 좀 불편해서 잘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잠기가 예민하면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제 제 옆에 친구가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이 새벽에 제가 자는데 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왜 새벽 자는데 옆에 친구를 보는데 제가 그날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또 으슬으슬하고 여름인데 왜 으슬으슬 할까 한기가 좀 돌았어요. 그리고 또 식은땀이 막 났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는데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옆에 눈을 살짝 떴는데 옆에 침대였거든요. 근데 제 친구 동생이 누워 있는데 얘 머리맡에 검은색 형체의 사람이 하나 서 있고 저기 다리 끝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랄까 다리가 있고 엉덩이 쪽에서 한 사람이 쪼그려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총 3명인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게 너무 무서워서 와 진짜 이거 기가 너무 센 거야. 그 귀신들의 어떤 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막 억압돼서 눌린 것처럼 한기가 들고 식은땀이 났으니까 그걸 보고 3명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고는 눈을 꼭 하고 그냥 잤어요. 모른 척하고 도저히 뭐 그걸 깨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잤는데 그냥 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한테도 하진 않고 주변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그 친구하고 또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이 아니고 3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친구가 자는데 그 친구가 이제 테마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악이나 이런 데 악마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밤이니까 여름밤 그 해 지나서 1년 지난 후에 1년 지나고 나서 또 여름이었어요. 그 여름. 그 친구가 예전에 사실 자기가 가위에 눌렸었다는 거예요. 가위에 눌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귀신 헛것들이 좀 보여서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내가 사실은 제 얘기를 안 했어. 제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작년 여름에 자기가 막 귀신을 본 게 제가 얘기한 그 위치에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귀신을 봤고 머리 위에도 누가 짓누르는 것 같았고 옆에서 누가 쿡쿡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본 그 위치에 그 친구가 당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귀신을 보지 못했대요. 그냥 이렇게 누가 여기서 누르고 옆에서 쿡쿡 찌르고 발끝에서 이렇게 자꾸 간질간질을 하더래요. 그때 웬걸 제가 그 본 위치가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사실 나 작년에 너 거기 자고 있는데 내가 눈을 돌리니까 3명이 딱 그 위치에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그 친구가 근데 왜 안 깨워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깨워줬냐, 보통 그러면은 사람이 깨워주지 않냐면서. 근데 제가 미안하다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런 거 생각조차도 못했고 저보기 이기적이라고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서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다 지나고 났으니까 막 그거 외에도 하여튼 또 저만 본 게 아닌 귀신 썰이 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있었는데 무서우면서도 웃겼었어.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갑자기 이 밤에 생각이 났어요. 요즘 심리학 괴담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재밌게 다들 하시니까 뭐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